휴자파. 한 칸. 그리고 약 먹는 거, 용량 저거 사용해보고 싶어서 적어오신 분 누구 계세요? 뭐 있는데 지금 제가 먹는 건 아니고요. 예. 가족이 먹고 글쎄요, 있는데 지금 용량 알아요? 예, 용량은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 상태를 모르시니까 네, 저 권원장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그쪽에 뭐 사정이 의해가지고 여기 영대병원 입구에 파란마음센터에서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그 벌써 카페에 벌써 들어올라갔는데요. 여기 영대병원이에요. 영대병원. 네, 아무튼 잘못 가셨습니다. 카페 자세히 보세요. 최근에 올린 거 다 있습니다. 끊습니다. 약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리스페리돈 4mg 2개 2알 먹고요. 그 다음에 3mm짜리 없는데요. 3mg라고 하죠. 3mm짜리. 노란 거 2알. 병원에서 써가지고 3mg라고 2mm. 2mg예요. 아, 그랬어요? 그럼 2mm짜리 2알에서 그러니까. 4mm라는 예, 얘기였거든요. 2알 먹고요. 예. 그다음에 프로이머 5mg 예. 짜리 하나 이렇게 먹고 있다고. 이렇게 먹는데 네. 좀 토탈 세알요? 네, 3알 먹고 네. 있어요. 누구 또 약 이름 적어서 얘기해보고 싶어서 적어온 사람 있어요? 그 리스펜전 네. 그 1mg 딴 것도 뭐 먹어요? 브로막 제팜 3mg. 네. 그런데 그 뭐고 최근 일주일 전에 그 1.5mg으로 좀 올렸거든요. 1mg에서. 이거가 리스펙은 1에서 1.5야 뭐 거기가 거긴데요. 아주 소량인데요. 예. 그런데 그런데 그 뭐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뭐고 조금 안 좋으니까 조금 안 좋다는 게 뭐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 애 상태가 조금 아니 아버님 보시기에 뭐 안 좋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그 뭐고 그 선생님이 허병원으로 예. 수업 가시고 나서 예. 그 허병원에 다른 분한테 그 진료 받으면서 처방 받을 때 그분이 더 높이 받아요 갔는데 드롭에 말하면 싫다 그러면 되죠. 예, 제가 그 병원 다니는 방법을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병원 가서 의사가 뭐 물으면 괜찮다 좋다고 대답하라 그러는데 무조건 괜찮다 좋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래야 약을 다 안 올려줘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 할 때마다 다음에 가면 또 2mm를 올리고 다음에 가면 3mm를 올리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안 좋은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예. 자, 약이 더 증량이 필요할 때는 처음 아드님을 병원 데려갔을 때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한 약 더 필요 없어요. 그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없어요. 지금 제 올려봤자 고생만 해요. 예. 저 아드님 뭐 생각이 나는데 물론 기간이 길지 않았으니까 약이 약해서 재발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만 올린다면 1.5가 아니에요. 올린다면 적어도 3, 4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예. 예. 그게 약이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1에서 1.5로 올린다는 건 이건 갸우뚱이에요. 이건 뭐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가을님 쪽으로 들으십시오. 올리는 거는 1에서 2로 올려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고 우리는 안 올린다 하다가 일주일 전부터 애가 좀 안 좋다고 지가 그 1.5를 아니, 약간 좀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뭐죠? 모르겠어요. 뭐 아니, 그 아버님이 보시기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더 침울해지고 막 이런 아니, 살다 보면 침울해지는 게 네. 있을 수도 있고, 뭐, 웃을 날도 있고, 울 날도 있고, 저러는데요, 뭐,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우리가 가을 반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집에 들어가면 집이 지금 생지옥인데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 때문에. 지금 완전히 생지옥입니다. 하도 한심해가지고 내가 막으라고 말라 그래. 그 집이 생지옥이지, 그게 뭡니까? 뭐 누구나 다 그런 일이 해줄 수 있죠. 아 그래서 우리가 과민 반응했구만.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서울을 있다가 서울서 떠나가지고 한 7년 가까운 세월 돌아다니다가 다시 서울로 가면서 그동안에도 한 반 이상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온 환자들이었거든요. 올려보낼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외래로 뭐 약 한두 알 받으려고 그 흔한 약을 받으러
거제나 대구까지 올 이유도 없고, 약을 거기서 받아 먹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 앞에 갔을 때 뭐 묻거든. 괜찮다, 대답하라. 진짜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천자들이. 그는 상어,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을 더 증량시킬 때는 처음 아드님을 병원 데려갈 때, 그 증세 아니면 약을 더 올릴 이유가 없어요. 진짜 불필요하게 약만 올라와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또 오늘 제가 이게 지금 사도행전 6, 7, 8번 그동안에 쭉 올린 글들 약 먹는 거 제가 쭉 적어봤거든요. 모두 다가 엉망이에요. 모두 다가. 약이 엉망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음번에는, 이번에 안 그래도 2라 그랬는데 다음번에는 3입니다. 그 다음에는 4입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8, 9까지도 가요. 책도 못 읽어요, 그렇게 되면. 약을 올릴수록 불필요한 용량을 먹을수록 생활하는데, 공부하는데, 앞으로도 어디까지 학교 마치려면 한두 학기 더 해야 되죠. 예. 지장만 되죠. 약은 꼭 필요하지 않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소 유용량을 못 찾아요. 맨날 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이 진짜로 꼭 더 필요한 거 아니냐 할 때는 진짜 이건 재발이다, 이건 시켜야 된다, 이러지 않기 전에는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최소 유용량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1.5로 올려서 한 달 먹으나, 일을 그동안에 2-3달 먹었을 때나 비슷비슷하다. 아유, 뭐 1.5나 1이나 아니니, 거기가 거기니까 1mm짜리 그냥 달랑 하나만 주세요. 이거는 그냥 신경성 증세가, 애가 좀 예민하니까, 신경 증세가 있어 주는 안정제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을 거고요. 저 제일교 이야기 누구 이야기더라? 아, 저 희종 이야기네. 예. 아버님 보이시길래. 이 희종이도 할 얘기가 진짜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환자들이 좋아지고 난 상태에서 오버액션을 해요, 오버액션. 나이 30 넘어가면서 할 줄 아는 건 없고, 집에만 왔다 갔다, 어머니 아버지 쳐다보기만 해도 미안한 마음은 잠시고, 내가 아픈 역할이라도 고수해야 내가 놀고 먹는 게 허용이 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희정이가 대구 화병으로 태어날 때 클로자핀 200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결국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은,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이 희정이가 클로자핀 500에서도 누가 나 뭐 치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뭐 과암 질렀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550까지 올리려다가 이제 원화세를 추가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아버님 그런 생각이 나시죠? 예. 이게 클로자핀 500, 400, 500이 되어버리면 정신병 증세는 잡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사실. 허구한 날 잠만 자고 약이 늘어져 있어요. 잠도 10시간, 12시간 보통 자요. 근데 이번에 서울 와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는 사람은 옆에 장기간 있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있으면서 어느 날 하는 짓이, 이것 봐라. 지 입맛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온다고. 같이 생각하면 한 공간에서 있다가 보면요. 뭐 먹고 자고, 잠은 같이 안 자지만도. 그렇게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클로자핀 500도 안 되겠다는 게 지금 200으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5일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제 내가 한 번 더 실수하면은 부산으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2층 폐쇄병동으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긴장감이 조금 있어요. 그 긴장감 조금 있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고 약을 적게 먹을 수 있다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내 조금 귀찮으면 아무한테나 깜빡 질러버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정신의사들이 인격에 항폐하고 온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기 조금만 귀찮거나 뭘 젊은 친구들이 집에서 있으면은 어느 부모든지 쳐다보다 보면은 뭐든지 하자는 얘기는 모든 부모가 하게 돼 있고요. 이대로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냐는 얘기는 누구든지 하게 돼 있는데 그거 거부하거나 그거 듣기 싫으면은 내가 아픈 역할을 고수해야 되니까 엄마 나 오늘 바깥에 나가서 또 감 지르고 왔어. 누구 좀 펠려다가 내가 겨우 참고 왔어. 그것도 실제로 폐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증세가 있었는데 자기가 선별적으로 그걸 컨트롤을 한다는 것은 진짜 증세가 아닌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런 느낌.
아니, 아버지 제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약줄을 놓고 벌써 300으로 내려가지고도 한참 있었거든요. 300으로 내려서도 입질을 했어요. 계속해서 416까지 갔다 오려면 1시간 더 걸려요. 거기 수율이 지금 제가 밤에 당직 쓰는 병원에서 419 공원까지 갔다 오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더 밝아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예, 저게 참 앞으로도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증세를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클로나핀 200에서 잡혔던 사람이 거의 이상하네 하고서 500도 넘기까지 결국 따라 올라가요. 돌발 행동을 하고 돌출 행동을 하니까요. 그때 500이랬을 때는 하나만 쓸 때는. 아니요. 이거 로나센도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로나센 8이면은 한 클로나핀 한 100 정도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이것도 더 줄여가지고 끊어보고 싶은데, 병원에 뭐 자기도 먼저 이제 2달 넘어가니까 가고 싶죠. 가고 싶으니까 더 조심하니까 더 실수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두 줄 밀어버리고 로나센 한번 끊어보고 어떠마 그러고 한번 말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면 일주일에 한 개고 이거 3일 줄여보고 이거 골라떨어지면 이거까지 다 떨어져요. 나 필요 없어요. 원래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그 용량으로 내려가요. 아니 저는 앞으로 휴종 씨가 그렇게 될 거라고. 이거 안 좋아하는 것도 제입은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좋다는 게 진짜 안 좋은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속고 저도 속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아버님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른 의사랑 저랑 차이가 나는 이유예요. 이게. 자, 저도 속습니다. 환자들이 병원한 지 5년 10년 되면서 자기가 증세를 막 안 할 수도 있는데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아픈 역할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래요. 대부분. 근데 첫 번째 서울에서 외곽내를 왔을 때, 올라갈 때 자꾸 지가 불안하니까 차를 태워주려고 하더라고, 서울까지야. 그래, 안 된다. 그냥 올라가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부산대까지 태워가지고. 그런 걸 아버님 조절한다, 이거예요. 그래, 보냈는데, 제 말씀 안 들어보죠. 보냈는데, 서울역에서 내려가고 바로 왔다고 아주 기분 좋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갖고는 지하철에서 전부 사람들이 뒤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5번 전했다요. 자, 그래서 전화가 왔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요.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버지한테 태워달라고 그랬는데 너 이제 좋아졌으니까 그냥 가라. 그게 끝까지 그렇게 고수할 필요가 있고, 그 전화가 왔을 때, 야, 너 빨리 얘기해가지고 폐쇄병동으로 내려가든가 약 돌리든가 해야 되겠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지금 그게 용량이 모자라서 온 증세였다면 지금 벌써 왔었어야 돼요. 벌써, 그래서 클로나핀 400에서 350으로 내릴 때 어머님이 굉장히 걱정했다는 거 제가 알아요. 제가 잘 알잖아요. 예.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아버지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희정이가 병난 지 10년 세월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걸 자기 필요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어요, 아버님. 자, 이 말이 수긍이 안 되면 이 똑같은 약이 질려가지고 틀림없이 문제 또 일으킵니다. 그리고 약이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지금 아드님 똑같습니다. 이거 1에서 되는 환자가 점점 2, 3, 4, 5까지도 그냥 막 올라갑니다. 자, 여기 오늘 이게 6, 7, 8번이라는 게 그 칼럼에 글을 써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6, 7, 8번에. 이 환자들 모두 다가 클로나핀 550 먹던 사람이 일주일 후에 태어납니다. 현재 클로나핀 100 먹습니다. 이게 다 끊어버렸어요. 아빌파 25만 먹어도 엄청, 이것만 먹어도 과용량이에요. 할로페리도 13ml 이것만 먹어도 좋아져요.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다 끊어버리고 클로나핀 100만 먹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8번에 그 보호자 이름이 박진호 씨인가 그랬어요. 최근에 글 자꾸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충녕보건병원에 있다가 왔는데 그 병원에서 망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4개월, 5개월째 내내 입원하고 있어요. 오는 날 병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환자들이 아픈 역할을 고수하면서 말을 함부로 해요. 저런 말을 하니까 정신병 증세다고 의사도 평가하고 의사가 그렇게 평가하니까 보호자는 옆에 딱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권선생은 무슨 재주로 이런 걸 찾아내느냐. 어차피 이거 먹고는 1상하고 5상하고 이 사람 여잔데요.
시집은 고사하고, 뭐, 남들은 시집 가서 건강하게 태어난 애가 70명 넘는다는데, 이 사람은 평생, 뭐, 방법이 없느냐? 아니, 이렇게 줄여놓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도 시집 가고 아들 딸하고 할 사람을 약을 이렇게 먹이면 이 사람은 100% 피해. 약이 점점 늘어나는 걸 허용을 시키면 안 돼요. 이 싸움에서 지면은, 희종 씨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에 가서 틀림없이 이 싸움에서 지면 칼로 잡힌 다시 500에서 500, 600으로 막으러 갑니다. 그걸 희종 씨가 조절을 한다는 의미예요. 의도적으로, 아버지, 내가 막 불안해. 한방 지금도 오다가 내가 몇 번 지르고 와서 실제로 또 질러요. 이게 아버님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놓고 봐서는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능력은 이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더 낫다. 7번에 나오는 사람도요. 조테핀 200만 이것만 먹어도 엄청난 가용량이에요. 이것도 정신병량이고. 자, 프레사 15mg만 먹어도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자야 될 용량이에요. 이 사람도 리스펙도 3mm짜리 반을 먹어요. 안정대 제일 약한 거 하나. 이런 조현병 환자들한테 이 우울증 약을 80ml를 먹여놓으면요. 공부고 뭐 아무것도 안 돼.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이 우울증 약도 이게 보통 20ml 쓰는 용량입니다. 많아도 40ml는 잘 안 넘어가요.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돼요. 갈 때마다 환자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약이 그냥 자꾸 올라와요. 이래가지고 환자들은 정상적인 생각에서 멀어져요.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37일 입원하고 돈 1,000만 원 내버렸다는 사람. 저한테 왔는데 클로자핀 200에 인베가 6mm만 먹어서 열한 겁니다. 이 사람 지금 미스페이스 1mm짜리 달랑 하나 먹어요. 자, 약이 왜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되느냐. 다 똑같아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의사 앞에 가서 힘들다, 어렵다, 과음 질렀다, 안 좋았을 때 증세를 내가 또 하고 왔다. 약이 의사가 할 줄 아는 건 무기가 약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입장이나 네가 안 그럴 수 있는데도 그런 거 아니냐고 다그치고 빡질러보고 이 시도는 어느 누구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외래이다 보니까 특히 더해요. 아무도 못해요. 사실. 저는 제가 진료하면서도 좀 깡패 기질이 있어요. 제가 가면 부르짖어버려요. 뭐하는 짓이야 지금. 약도 먹고 싶어. 환장 있냐? 야, 그 소리 안 할 수 있는데 왜 하는데? 입 좀 다물어. 너 교회 다니지? 성경에 입으로 나오는 거 다 독이라고 그랬어. 입 다물어. 야, 입으로 들어가서는 뒤로 나와야 돼. 뭘 자꾸 앞으로 뱉어달라. 입 다물고 살아. 너 입 다물고 지낼 수 있으면 선생님 약 안 올게. 너 그 소리 계속 해서 떠들어야 되겠어? 그래, 너 그 소리 계속 해서 떠들어야 되면 미스펜 1mm가 아니라 오늘 3mm 받아가라. 아니요, 저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냥 1mm짜리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약도 안 줘요. 그리고 또 생활하고 오다 보면 한 달 후에 왔는데 똑같아요. 올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런 개념을 가진 의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카페 가야죠. 제가 나이가 63이나 되니까 나중에 큰일 났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도 그 카페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 여기도 리스펜 4mm면은요, 처음 얼굴 표정도 이상하고 대화도 안 되고 상태가 나쁠 때 입원해서 먹는 용량입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예. 입원하는 거 아니고 지금 통원치료. 그러니까 통원치료 하면서는 엄청난 가용량이라는데 이 정도 용량이 필요한 사람은 전체 조현병 환자의 5%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저는 외래에 이 정도 가용량 먹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먹는데도 그 정자불안이라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정자불안이라는 거는 이 밀페리돈 4mm가 너무 세서 그래요. 그럼 하나 이거 프로이머를 2알이나 3알까지 올려야 돼요. 그걸 올리려면 밀페리돈 하나를 빼야 돼요. 2mm만 먹어도 90% 이상은 예방됩니다. 체중이 얼마나 나가요? 80, 90 정도 나요. 우선 3mm로 내려가지고 요거 3mm로 내리고 프로이머는 2알 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 먹고 괜찮거든. 그 다음에 2mm 하고 이거 프로이머 하나를 주면 돼요. 근데 평소에 또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지금까지 설명한 거잖아. 그것 때문에 약이 저렇게 자꾸 올라간다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좀 센 의사 만나면 그래도 6mm, 8mm 준다니까. 자기가 빼달라고 해서 이제 입이 마르고 그런다고 빼달라고 해서 좀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환자들이. 너 그 소리 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장사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입을 막아버려야 돼요.
말하고 싶은 건 어떻게 입을 막냐.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양만 올라가는데, 그리고 아무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어느 조직이든지 어디서 살든지 튕겨나요. 하다못해 주거시설에서도 그런 사람은 배견할 수가 없어. 의사 선생님께서 저렇게 이제 처방을 했는데, 저희 보호자자 입장으로 이제 약을 좀, 저건 이제 빼주시고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처방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의사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신은 의사 하셔도 네, 되겠죠. 그러니까요. 대구에 제가 있었던 본동화병원에 가면 김준승 진료부장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부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보내서 왔다 그러고. 대구 어디에요? 대구 본동화병원. 네, 제가 있었던 그 병원에 김준승 진료부장이 있어요. 김준성인가? 김준성이죠. 성? 그래서 지금 서울로 데려갈까 하다가. 김준성이죠. 공동어때 김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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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 약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먹으면은 몸에 불필요하게 장복을 하면 해롭다는 이 마인드를 가지는 의사들이 잘 없어요. 한 소리 받으면 약 올리게. 그리고 그게 결국은 환자로 하여금 장애인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 사람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35입니다. 약을 3mm 하고 프로임 하나로 처방을 못 받으면은요, 서울 오세요.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프로이면 두 알이고, 한 알, 3mm라는 거죠. 예, 한 알 반.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거 난절부절을 못하는 게 나타나면은 이게 한 알이 아니라 두 알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프로이머는 5mm짜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그 카페 보면 벤저트로핀 1mm, 2mm짜리가 있는데 이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4mm쯤 되면은 이건 2mm 먹어야 돼요. 이건 두 알 먹어야 돼요. 두 알. 이 약을 이제 최소 유지 용량을 찾는 방법이나 환자가 컴플레인하고 얘기하는 거에 의사가 전문의가 주치의가 먼저 속지 말아야 되고 주치의가 쏘고면 부모도 같이 쏘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충북보건병원에 저렇게 몇 개월째 있는데도 아버지도 처음에 카페 글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뭐 망상이 심하고 뭐 안 좋을 때 아빠를 칼로 찔러가지고 나 수술을 받았고 재판까지 받아 뭐 별명이 다 나와요. 근데 지금도 망상이 지속되고 있다. 데려왔는데 망상은 무슨 망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앞에 550목도 100 먹으면서 새벽만 같이 조깅해요. 같이 조깅한 지 한 3주 가까이. 이 클로자핀은 꼭 필요한 사람만 사용해야 되는데 6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클로자핀을 안 먹을 때도 좋아진 적이 있다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는데 원래 교수 의사들이 바쁩니다. 기다마 듣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수들도 요새는 워낙 복합 처방을 많이 내려서 아무튼 리스펜 1mm로 내리고 지금 한 2달째 괜찮으니까 보호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미 보호자들이 카페 글을 다 읽거든. 우리 아들은 클로자핀 필요 없다 그러고 알고 왔어요. 알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들 클로자핀 안 먹을 때도 괜찮을 때가 있었는데 서울대병원 갔을 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의사가 그냥 그대로 줬다고. 클로자핀 200 먹다가. 클로자핀 200만 먹어도 정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멀어져요. 잠 많이 자야 돼요. 잠 많이 자야 되고 살도 많이 찌고. 거기다 또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200가 추가되더라고 얘기하더라고. 아버님은 본인이 큰 문제가 없으면 본인을 데려가지 말고 약 받아다 그냥 줘버려요. 네. 괜히 의사 앞에 가서 뭐 얘기 저 얘기 해가지고 2mm짜리 딱 주면은 반 딱 잘라가지고 2달 만에 가요. 아,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일에 2mm짜리 주겠다 그러면 예 하고 집에 가서 반 잘라가지고 진짜 2달 만에 가고 저기 똑같아요. 의사가 2달 만에 어떻게 오셨어요? 뭐 2mm 뭐 좀 센 거 같고 해가지고 1mm 줬더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고 그럼 맨날 2달마다 가도 괜찮아요.
여기 지방에 있을 때는 뭐 소홀소홀 환자들 보통 2개월씩 만들어주고 이래. 지금 클로자핀에 지난번에 이제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이 조현병은 이 클로자핀이 나온 일을로 약으로 다 좋아진다. 대행 지금 뭐 먹죠? 클로자핀 얼마 먹죠? 이것은 어제 200 먹었어요. 다른 데 170. 200이나 뭐 175나 이 비슷비슷하니까요, 아버님. 아니, 차이 나더라고요. 그냥 한참 가세요. 그러니까 175가 모자랐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더 이상 시도하지 말고. 중간에 162.5를 한 달까지 먹었는데, 너무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175는 뭐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막 그 25짜리 또 쪼개고 할 필요 없어요. 200이나 175나 150이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 실제적 175를 먹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행동이 표현이 완전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서는 모자라는 거죠.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200에서 더 욕심을 내지 말려. 200에서 올리지 않았죠. 200에서 한 이틀 먹고 조금 잡혔다 싶으면 낮춰버렸죠, 아예. 아니 그러니까 낮추는 걸 175에서 문제가 왔으면 똑같은 용량으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그냥 200에서 그냥 계세요. 지금 이제 문제가, 글로자핀의 문제가 자기 생활을 지금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데요. 이제 체격은 크고 한 100kg까지 나갑니까? 지금 태어나서 87kg인데 이제 92kg 정도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체격은 크고 약이 내려가서 이 클로자핀을 꼭 써야 되는데 약이 더 이상 감량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은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든지 덜 자고 본인이 덜 먹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방배동에 문 닫기 전에 처녀인데 나이 20간 넘은 아이인데 100kg쯤 나갔어요. 근데 300에서 조금만 내리면 안 좋아요. 250만 내려오면 안 돼요. 270만 한 100번씩 시도하다가 뭐 잠 많이 자고 하더라도 자꾸 나빠지니까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하던 못해요. 뭐 면도 하는 것도 어떤 데 귀찮아가고. 이게 클로자핀이 적어도 한 150 이하로는 내려와줘야 일상적인 생활로 들어갈 텐데 100하고 125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150도 유지용량으로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벌써 150 정도만 돼도 잠이 너무 많고 살이 자꾸 쪄요. 50대도 조금 이 상태보다 가벼운데 잠자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 되니까. 뭐 우리 이제 2-3시간. 상태라도 괜찮은데 이제 정신병적인 상태에 자꾸 들어가 버리는 게 방법이 없죠. 이 클로자핀 소고에 대한 글을 카피를 해갖고 왔는데요. 그 클로자핀 소고에 대한 한 4가지 적어 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약을 또 최소 용량을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장복하면 나타나는 지연성 운동장애 때문입니다. 이 지연성 운동장애의 예방과 처치 방법을 보면요. 이 지연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한 50%에서나 평생을 그 신체 장애인처럼 살아가는데, 이 지연성 운동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에 있습니다. 타디스카네지아 지연성 운동장애 예방과 처치 방법. 클로자핀 먹는 사람은 이 지연성 운동장애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을 쓰다가 지연성 운동장애가 오면은 우선 설피딘이나 클로자핀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선 설피딘으로 먼저 바꿔가지고 근육 떨림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 제일 좋고, 클로자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연성 운동장애 예방과 처치 방법을 보면은 이 항정신병 약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적혀 있어요. 항정신병 약물의 장기요법은 정신분열병 환자처럼 뚜렷한 효과가 있을 때만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울병은 이 약을 꼭 쓰는 게 아니에요. 호전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울병인데도 이 항정신병 약물을 퇴원 이후에도 계속 써서 지연성 운동장애가 오면은 그 의사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전 된다고 봐요. 앞으로 틀림없이 된다고. 어떤 지연성 운동장애는 어떤 증상입니까? 아주 신체 장애인처럼 살아가요. 몸이 막 아주 떨리고 그냥, 그렇습니다. 예, 몸을 하루 종일 실룩실룩거리고 하루 종일 이게
혼자 쪼물쪼물거리고 좀 심한 사람은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빼놓고 이래. 더 심하면요 이게 가만 서 있지를 못해요. 픽픽 쓰러져요. 하루 종일 가만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아가자고도 목이 휙 넘어가요. 자기가 보라고 휙 넘어가고. 제가 제일 심한 사람 본 사람은 유은종 일병인데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요 하루 종일 머리가 여기 무릎까지 와요. 종일이에요 종일. 종일이에요 종일. 멈춰지지가 않아요. 잠잘 때는 괜찮아.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까딱까딱거려. 약을 끊어도 안 없어요. 50%는 없어지지. 신체 장애인처럼 살아간대요. 똑바로 걸어가지를 못해요. 걸어가다가 픽픽 막 쓰러져. 이 지연수 운동장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 가육량을 먹는 사람들은 정말 의사를 잘 못 만나. 그래서 이 항정신병 약물은 최소 용량을 꼭 필요할 때만 조현병 환자한테만 써야 되는 약이다. 그런데 이 항정신병 약물을 이제 불면증이 심한 노이로제 환자한테도 쓸 때가 있어요. 정동장애, 조울병에도 쓸 때가 있어요. 정동장애에 저증 증세가 심하게 왔을 때는 이 항정신병 약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깔아지게 하는 크로프로마진이나 이 클로자핀은 잘 안 쓰지만도 솔리안이나 이런 세로케르나 이렇게 자이프렉스나 깔아지게 하는 약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저증이 심할 때는 같이 필요한데 나중에 깔아지면 점점 줄여서 끊어줘야 돼. 근데 이걸 태운 이후에도 계속 먹이는 의사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조울병하고 조현병하고 진단 분간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요. 정신분절 정동장애라고 그래도 조현병이 여기 있고요. 조울병이 여기 있으면은 이게 중간에 스키조페틱이라 그래가지고 정신분열 정동장애, 요새는 이렇게 부른다. 정신분열 정동장애. 옛날에는 정동형 정신분열병, 정동형 조현병.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조현병이 더 가까운 정신분열 정동장애가 있고요. 정동장애, 조울병이 더 가까운 게 있어요. 분명히 막 말도 많고 떠들고 잠들고 조울병하고 비슷한데 약을 주기만 그냥 좋아져요. 조현병처럼.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여기서도 또 세분될 거라는 예감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은 약을 쓰면 정신분열 정동장애라고 생각했는데 이 환자는 조울병에 가깝다. 이 환자는 정신분열 정동장애라고 생각했는데 조현병에 가깝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이 분류에 대한 문제들은, 왜냐하면 치료를 하다 보면은 스펜을 사람들이 죽이면 하면 그냥 좋아져요. 이 사람들은 조울병, 정동장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약을 줘도 약을 준 만큼 줬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짧아도 일주일, 2주일, 3주일 보통 걸려요. 그건 조울병에 더 가까워. 이게 사실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진단이 애매하고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조현병이고 조울병이고 약을 그냥 떡으로 다 찾아서 주고 말아버려요. 심지어는 이 기분 조절부터 조현병이라고 생각했는데 툭 하면 누구랑 싸움 한 번 했다, 말다툼만 했다 그러면 그냥 기분 조절도 또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끼었다 하더라도 조현병 쪽이나 조울병 쪽이나 이걸 자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데 이 고민을 안 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약 다 줘버려요. 알 수도 없는 저런 우울증 약, 기분 조절제, 이거 보세요. 조현병 환자인데 우울증 약에다가 기분 조절제에다가 정신병 약 3개에다가 이 무슨 차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요거 많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정신병 약을, 항정신병 약을 노이로제에도 불면증이 심하면 쓸 수 있고, 조울병이 조증일 때는 당연히 쓰고, 이제 좋아지면은 안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기 밑에 정동장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격장애에서도 허구하거나 집에서 두드려 부수고 부모한테 욕하고 난리박부통을 치면은 의사들이 할 줄 아는 게 약밖에 줄 게 없죠. 그러니까 정신병 약을 써가지고 깔아지게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사용하기 항정신병 약을 쓰더라도 선별적으로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효과적인 최소 용량을 찾아야 하며 복합 처방을 피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항파킨슨제도 이게 항파킨슨제가 이 벤조트로핀하고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면 쓰지 않아야 하는데 이 문구 때문에 또 이걸 요새는 맨날 빼고 그 인대놀 같은 거 그게 고혈압약입니다. 그 불안하고 떨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그걸 주고 이걸 안 줘요. 리스페달 4ml나 아밀파이 10ml 이상 먹는데 이 부작용 해소제를 안 주면 이제 안절부절부터 다 하더라도 또 정신없어요. 그런 게 나타나도 요즘 젊은이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거 줄 줄도 몰라요. 참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상한 처방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약을 쓰든지 간에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가족 중에 이 지연성 운동장애가 나타났다는 환자가 있는데 정신병 약을 또 사용하게 된다면은 장기 복용 시에는 본인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동의를 받고 기록까지 해야 된다. 이건 미국 기준이에요. 지연성 운동장애의 초기 징후를 보이는지 정기적으로 환자를 관찰해야. 초기 징후라는 게 이렇습니다. 환자들이 정신과를 오래 다녔더니 몸을 이렇게 흔들흔들한다. 걷는데 똑바로 이렇게 팔이 똑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이 휙 이상하게 들어갔다 온다. 그러니까 걷는데 걸음걸이가 뭐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 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셀핀이나 클로자핀을 바꿔주면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걸 그대로 줘가지고 잘못하면 평생 이제 그러고 살아요.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항정신병 약물을 감량하는 시도를 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근데 제가 볼 때 3개월, 6개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저는 보통 한 달도 안 걸려요. 제가 급해요.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3개월씩 기다릴 여유가 있어요. 아무튼 최근에 이렇게 적혀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요. 저는. 한 달이 아니라 2주일마다라도 줄일 때까지 줄여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연성 운동장이 초기 징후를 보이면은 약을 더욱 줄여야 하며 정신병적인 상태가 아니라면은 일시적으로 끊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끊지 않아도 어느 날 보니까 환자가 몸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안 되겠다. 약 바꾸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로 잘 바꾸는 게 클로자핀 쓰기 전에 약 바꾸는 게 셀피딘, 셀피데라 이걸로 바꿔주면 몸 흔들거리는 게 없어져요. 이걸 바꿔서 안 되면 그 다음에 꼭 클로자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셀피딘하고 클로자핀을 쓸 줄 모르는, 근데 이런 개념이 없는 의사가 굉장히 많아요. 정신과 약 먹으면 좀 떨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그냥 먹어야 되겠다. 자, 그럼 항정신병 약물들이 부작용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다 심지어는 비만이 오지 않게 개발되어 있는 약이 지금 로나센이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프린트 해준 거에 있습니다. 로나센은 식탐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월경이나 여자 환자들이 시집가서 애기 낳았는데 월경이 안 나오면 뭐 임신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프롤락틴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아빌리파이라는 약도 개발되어 있고, 이거 이 아빌리파이하고 로나센하고 모두 다 일본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저런 면에서는 따라가려면 멀었어. 이 둘 다가 최근에 나온 약물로는 가장 유용한 약물이에요. 큰 부작용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로나센하고 유즙이 비치고, 남녀 환자들도 유즙이 비쳐요. 짜면은 젖이 나오고, 그게 우리 체내에 프롤락틴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빌파이 나오면서 그게 해결이 됐어요. 비만 문제도 로나센 먹으면서 해결이 돼 있어요. 이 약물이 다 항정신병 약물이 아주 많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부작용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사람 따라서 이제 안 맞는 수가 있어요. 이 로나센 아빌파이가 불면을 잘 유발합니다. 이게 단위가 2mm, 4mm, 5mm, 10mm 이런 약을 고효과 약물이라고 해요. 이 고효과 약물들이 리스펜도 그렇고 부작용으로 불면이 오는 수들이 많아요. 불면이 오면은 아침에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불면이 오면은 정신병적인 증세가 안 좋아지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안 맞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 간혹이라는 게 한 20%쯤 될 것 같아요. 안 맞는 사람들.
불면의 문제가 오면은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지형성 운동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유지 용량을 찾아야 되고, 최소 유지 용량을 찾기 위해서는 저런 엉터리 복합 가용량 처방이 안 나타나기 위해서는 환자 평가가 정확해야 돼요. 환자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런 처방이 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알고 저런 용량을 약을 갖다 많이 주지 않는다. 내가 봐도 망상에 빠져있다, 개소리에서 헛소리하고 있다, 클로자핀 줘도 소용없네,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병실가 저 우리가 보는데 아 얘 망상 아니야, 다 좋아졌어, 이게 더 맞다니까요. 그럼 자 같은 환자를 놓고서 그 사람도 전문인데 어떻게 망상 속에 빠져있다고, 망상 속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보호자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시켜서 계속해서 말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뺑뺑이 놓고 운동시키고 이번에 나가면 뭐든지 하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차이는 그야말로 의사가 환자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못 찾아내. 그래서 이거는 시행착오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틀릴 수 있어 쉽지 않아요. 이게 1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200명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건 앞으로 시간 지나도 보면 저절로 밝혀져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클로자핀이 대부분 여성들한테 100ml 이상 거의 잘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아까 300ml 먹는 처녀도 봤다고. 체중이 한 300, 체중이 한 100kg 좀 나가고. 그러니까 약을 최소 유지 용량을 찾기 위해서라도 평가가 제일 중요해야 되는 거고, 이 클로자펜의 오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거니까 거기 4가지 적혀 있는 것 중 한번 읽어볼게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신병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일주일 이상을 격리실 신세를 지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클로자핀이 필요한 환자이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조증일 때는 좀 다릅니다. 조증일 때는 하도 설치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깔아질 때까지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 3주일, 심지어는 한 달도 격리실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매니아 환자는 심하게 오면 아주 무섭게 옵니다. 근데 조현병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격리실 신세를 지고 있다면 클로자핀이 필요한 환자일 가능성이 커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기존의 항정신병 약물에 반응이 없었던 정신분열병 환자한테 2차 약인 클로자핀이 꼭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제가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 있다 보니까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환자가 한 10% 조금 상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병원을 다녔는데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보호자들이 미리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클로자핀을 쓰면은 피검사 해야 되고 귀찮고 또 백혈구가 떨어지면은 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러니까 지레짐작하고 우리 병원에는 클로자핀 안 갖다 놓습니다. 아주 클로자핀 안 써도 다 좋아지는데요? 아니에요. 그 의사가 모자라는 거예요.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클로자핀을 나는 안 씁니다. 나는 안 써도 다 좋아지던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클로자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클로자핀을 경험이 없는 사람이 반이 넘고요. 또 이렇게 세분해 가면서 적절하게 꼭 필요한, 이게 다른 약을 먹는데도 다른 약을 먹고도 좋아진 상태가 있었다는데도 클로자핀을 그냥 주는 의사,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환자가 아직까지 나이 한 22살밖에 된 젊은 총각인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요. 이젠 자기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로자핀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전문의가 아마도 90%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병원을 7년 동안 다녔던 병원에서 후배 전문의들 만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90% 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전국을 헤매다가 강주 성령암병원 갔다가 대구 환자인데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클로자핀을 적절하게 처방내는 전문의가 10%도 안 된다는 현실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심지어 클로자핀은 사망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병원에는 클로자핀을 안 쓴다는 한심한 전문의들도 있으니 제가 영천 가서 이런 선배를 봤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았는데 진짜 말을 이렇게 해요.
우리 병원은 클로자펜을 아예 안 갖다 놓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런 병원은 절대적으로 피할 줄 알아요. 두 번째, 항정질병 약물을 복용하는 환우들에게 불수의 근육운동. 이 불수의 근육운동이라는 게 우리 병원은 지형성 운동장애로 곧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안면 근육이 실룩실룩거린다거나, 팔을 이상하게 뜬다든가, 몸통을 떤다든가, 빠른 발견으로 설피닌을 교체하면 대부분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으면 클로자펜을 시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환우나 가족들이 가장 우려하는 클로자펜까지 사용해야 되느냐 이러가지고 한탄하는 부모가 있는데 안 그래요. 이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실제로 문제가 오는 환자들은 100명이 1명도 안 돼요. 1000명에 2~3명 꼴로 지금 돼 있고요. 그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클로자펜이 소량 50ml에서 100ml, 아주 소량 25ml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소량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약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매달 피검사를 하긴 하지만도 복용한 지 1년이 넘어가면 10,000명에 1명 이하로 문제가 오는 걸로 돼 있다. 그러니까 1년 넘어가면 거의 문제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한 번은 불면증으로 알코올 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 나이 70대 할아버지가 보령에 있을 때인데 입원해 있는데 아들이 목사님인가 이런데 예, 할아버지 정신과에 입원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만나면 서로 달달달달